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라리가와 EPL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중에 챔스와 컨퍼런스 유로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중 일정들 체크해 가면서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에버턴 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자, 에버턴은 직전 경기 울버햄턴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요. 리그 일정에서는 8경기 연속 패배 없이 무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격을 풀어줄 선수들이 좀 부상으로 이탈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수비 자원들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서 패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식일도 꽤나 부여가 잘 됐기 때문에 홈에서 기대치 존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추가 부상 인원이 생긴 부분은 없지만 전체적인 선수들의 꾸준함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정에서 최근 아스날을 잡아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치 낮습니다. 자, 양팀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웨스트햄이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맞대결 시에 뚜렷한 상성이 보이진 않는데요. 이거 쉽게 접근하겠습니다. 최근에 에버턴이 패배 없이 잘 버티고 있는 모습, 그리고 홈에서의 어드밴티지 이런 거 생각한다면 웨스트햄이 원정에서 이겨야 될 포인트는 찾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지진 않을 거라 보고 에버턴의 승무를 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할게요. 맨시티 대 브라이턴입니다. 자, 맨시티는 직전 경기 노팅엄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마르무시를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원에서 여전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좀 어설프고요. 강팀이라는 느낌이 전혀 최근에는 들지 않습니다. 수비수들의 짜지구레한 이탈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결국은 맨시티는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좀 복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휴식일이 좀 있고 오랜만에 홈 경기인 만큼 반등 포인트가 아예 없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공식전 6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공수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좋고요. 특히나 공격에서 혈이 최근에 좀 뚫린 상황입니다. 추가 부상 이슈도 없고 휴식일도 충분합니다. 기세를 이어갈 확률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이 매치업이 상당히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맞대결은 브라이턴이 홈에서 2대1로 맨시티 상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에는 민테와 웸스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은 브라이턴이 기세도 좋고 결장 이슈도 크지 않습니다. 양팀 맞대결을 길게 보면은 맨시티가 우세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자, 홈에서는 아예 한 경기도 빠짐없이 맨시티가 다 이기고 있다. 8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경기는 최근 경기 내용을 보고 마킹할 것이냐, 데이터를 볼 것이냐의 차이인데, 저는 이거 데이터 보면서 가겠습니다. 최근 브라이턴이 홈원정 가리지 않고 얼핏 보면은 원정에서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거 팀의 면면을 살펴보면 뉴캐슬 이거 퇴장당했었고요. 소튼, 입스위치, 노리치 조금 띨띨한 팀들 상대로 최근에 승리를 거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참작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맨시티는 홈에서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를 전을 제외하면은 또 그렇게 많이 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홈에서 상대전에서 8연승 중인 거 이런 것만 보고 간결하게 여기서는 맨시티 승을 눌러주겠습니다. 경기력을 보진 않고요. 그냥 데이터 상으로만 체크해서 맨시티 승을 눌러줄게요. 자, 다음 경기는 사우스햄스턴 대 울버햄턴의 경기입니다. 자, 사우스햄스턴은 직전 경기 리버풀 원정에서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좀 분위기가 좋은 팀들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공식전 5연패를 허용하고 있고요. 실점 억제력도 전혀 보이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멀티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비 전술 또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3백, 4백을 지금 번갈아 쓰고 있는데 매 경기 멀티 실점을 하고 있으니까 수비가 정돈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부상으로 팀 내 수비 공헌도가 그나마 좋던 베드나 렉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홈이지만 기대치는 상당히 낮습니다. 자, 올버햄튼은 직전 경기 에버턴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경기 3승 2무 2패로 조금은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반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페이스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팀의 주포인 쿠냐가 빠지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울 수 있지만 그 외에 부상 인원들은 최근 많이 복귀가 된 상황이고요. 새로운 감독 부임 이후에는 원정에서의 대응력도 꽤나 많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저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양팀 직접 맞대결은 울버햄턴이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맞대결 시에 6연승을 울버햄턴이 가져가고 있고요. 최근에 사우샘스턴의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고 시즌 초반에 비해서 울버햄턴의 밸런스가 좀 살아났다고 본다면 이번 경기는 울버햄턴이 원정이긴 하지만 충분히 승리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무승부를 배제하기는 좀 울버햄튼이라는 팀이 쉽지는 않은 팀이긴 한데 이 그림 자체가 사우샘스턴이 원체 이거 진하게 반대팀 승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울버햄튼 단일 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에스파뇰의 경기입니다. 자,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 빌바오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3무로 무승부 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경기 운영을 신중하게 하고 있고요. 경기 내 유효 슈팅 숫자가 두세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게 좀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전 미드필더 나바로가 직전 경기부터 부상으로 빠지고 있고요. 수비수 코페테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자, 에스파뇰은 직전 경기 지로나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10경기를 3승 5무 2패를 기록하면서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점유율을 상대에게 상당히 많이 내주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효슈팅이 많이 나오지 않고 좀 신중한 경기를 치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파뇰이 원정에서 밸류가 좀 많이 낮습니다. 낮은데 최근에는 그래도 무승부 승하면서 좀 꺾어낸 상황이고 주 득점 자원인 공격수 푸아도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는 만큼 에스파뇰 원정에서 그렇게 고평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에스파뇰이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전으로 보면은 좀 빡빡해 보이지만 이거 마요르카 홈으로만 찍으면은 또 마요르카가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에스파뇰이 오늘 주득점 자원이 빠지기 때문에 원정에서 고평가를 안 할 거고요. 마요르카 승까지도 눌러볼까 싶지만 이거 그냥 양팀 붙어가지고 최근에 홈에서 무승부 그리고 그냥 인게임으로 봤을 때 한 5경기 중에 4경기가 무승부 뜨고 10경기 중에 5경기가 무승부 뜨는 이런 매치업 그리고 양 팀이 막 유효 슈팅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매치업은 또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무승부 단일로 눌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본머스 대 브렌트포트의 경기입니다. 자, 본머스는 직전 경기 토트넘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4경기를 2무 2패를 기록하면서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성적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주전 수비수 자바르니가 퇴장으로 빠진 뒤로 조금은 경기가 어수선해진 상황인데요. 공격수 세메뇨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결장 인원들로 인해서 본머스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브렌트포트는 직전 경기 에스턴 빌라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약팀들 상대로 연승을 좀 기록하고 있었는데 두 경기 에버턴과 빌라전이 흐름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고요. 원정에서는 최근에 리그 일정에서 4연승을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직전 경기 브렌트포트가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2무로 브렌트포트가 본머스 상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본머스가 경기 내용은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결과가 좀 좋지 않았고 이번 경기는 팀의 주축 자원들의 결장 이슈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브렌트포트 또한 최근 기세가 조금 꺾이긴 했지만 원정에서 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대전 강세까지 체크를 한다면 충분히 저는 오늘 여기서는 본머스 승은 안 눌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승 배제한 채로 과감하게는 브렌트포트 승을 누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본머스의 홈 어드밴티지 생각한다면 승무 같이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승무 눌러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자,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알라베스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에 홈원정 가리지 않고 뭐 페이스가 좋았는데 좀 끊겼고요. 심지어 알라베스전은 상대가 2명이나 퇴장을 당했는데도 이거 졌다는 거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냉정하게 보면은 라이오전도 뭐 라이오가 퇴장당해서 이긴 거고 대부분의 경기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홈에서 버티는 힘은 뭐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하는데 어, 너무 고평가는 하지 않겠지만 완전 저평가를 하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 상대로 이거 연장 승부 끝에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휴식일도 짧은데 주중 일정이 연장까지 간 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주전 수비수 맨디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세바요스가 빠져있고 기존의 수비 자원들의 이탈을 생각한다면 지금 수비를 이렇게 타이트한 일정 연장까지 갔는데 어떻게 이번 경기 구성할지 벌써 숨이 좀 막힙니다. 그리고 최근에 타이트한 일정에서의 원정 일정이 조금은 좋지 않았던 만큼 고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2대 0으로 비아레알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비아레알이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상당히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홈 어드밴티지를 조금 더 터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최근에 비아레알의 경기력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상대 전적을 눌러보고 얘네 둘이 붙으면 무승부 이렇게 많이 나왔구나. 그리고 최근에 비아레알의 홈에서의 무승부 기세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여기선 저는 그냥 레알 마드리드 승 다 배제하고 무 찍어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지로나 대 발렌시아입니다. 지로나는 직전 경기 에스파뇰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1승 2무 7패로 뭐 최악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 모습을 지금 다 잃었습니다. 부상 인원들이 다소 발생했고 그것들이 결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랜만에 홈 경기이기도 하고요. 뭐 부상 이슈가 조금은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뭐 홈 어드밴티지를 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반등 여지가 아예 없다라고는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 바야돌리드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공수 밸런스를 좀 따지면은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요. 원정에서 이번 시즌에 아직까지 한 번도 승리가 없을 정도로 원정 기대값이 낮고 반등 포인트를 잡기에도 팀 포텐셜이 원체 낮습니다. 최근에 주포, 우고드로의 결장 또한 이게 경기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평가 절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발렌시아가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라인업하고 지금의 라인업은 조금 다릅니다. 지로나가 이 당시에 비해서는 조금 가용 자원이 넉넉하게 써지는 상황이고요.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이번 시즌에 승리가 없다라는 거 생각한다면 뭐 이거 발렌시아 승 누르는 거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는 지로나 승이고 좀 넉넉하게 간다면은 지로나 승무 돌려주면 되는데 굳이 지금 지로나가 뭐 오랜 기간 동안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승부를 배제하고 마킹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무 같이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나머지 절반 갈 건데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8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첼시 보도록 할게요. 자, 아스날은 직전 경기 PSV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뭐 1차전에 큰 리드를 가져갔기 때문에 2차전은 조금 여유로운 경기 운영을 했고요. 슬슬 공격 자원들이 부상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홈 강세가 최근에 뭐 있다라고는 보긴 좀 쉽진 않은데 이번 경기는 꽤나 홈에서 반등의 여지가 높은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반등 여지가 좀 높은 경기라고 봅니다. 자, 첼시는 직전 경기 코펜하겐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4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요. 하지만 상대한 팀이 사우샘프턴, 코펜하겐, 레스터시티 이거 좀 약팀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을 좀 해야 되고 컨퍼런스 일정이 타이트해서 휴식일도 조금 짧습니다. 첼시가 최근에 원정에서 보여주는 성적을 본다면은 또 원정 기대값도 높게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첼시가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당시에 첼시의 기세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 홈에서 무승부 가능했다라고 본다면 일단 이번 경기는 아스날이 홈이기도 하고요. 지금 양팀 맞대결 시에 아스날이 첼시 상대로 좀 압도적인 우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홈에서는 3연승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오늘 경기 첼시가 휴식일도 짧고 부상 인원도 꽤나 존재합니다. 이거 간결하게 아스날 승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풀럼 대 토트넘 보도록 할게요. 자, 풀럼은 직전 경기 브라이턴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사사루키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요. 공격수 트라우레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 결장자들로 인해서 밸런스가 조금은 무너진 상황입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말하기에도 풀럼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고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토트넘은 직전 경기 알크마르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부상자들이 돌아오면서 경기력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중에 유로파 일정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 사실상 지금 뭐 리그 일정에 목숨을 걸기에는 뭐 그렇게 순위가 높지도 않아서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돌아갈 확률이 높은데요. 토트넘의 원정 기대치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홈에서 풀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트넘이 부상자들로 인해서 라인업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풀럼이 퇴장당하지 않았으면은 이거 원정에서 풀럼이 이길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 양팀 맞대결 시에 풀럼이 토트넘 상대로 상성이 좋진 않았지만 최근에 한번 끊어냈고요. 풀럼이 결장 인원들이 최근에 발생하면서 페이스가 흔들리긴 하지만 토트넘의 일정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이거 간결하게는 풀럼 승 누르고 좀 풀럼 최근에 분위기 좀 이상한 거 좀 찝찝하다면은 뭐 무승부까지 눌러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10번 경기 세비야 대 빌바오입니다. 자, 세비야는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공격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요. 주전 미드필더 바르가스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지만 그 외에 큰 부상 이슈는 없어서 결장에 대한 뭐 그런 좀 건덕지는 뭐 생각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비야가 공격이 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무승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마냥 홈이라고 승 고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빌바오는 직전 경기 로마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전 승리는 로마가 퇴장당했기 때문에 수적 우세로 인한 승리라고 보시면 되고 주전 미드필더 산세트가 요즘에 빠진 이후로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빌바오가 홈에서는 분명히 강세가 있지만 원정에서는 그렇게 고평가하기 쉽지 않고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도 좀 높은 만큼 이번 경기 고평가 쉽지 않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빌바오가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양팀 맞대결 시에는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산세트가 없는 빌바오를 원정이기도 하고 휴식일도 짧은 상황인데 이거 누를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간결하게 세비야 승을 찍어주거나 세비야가 무승부가 너무 많이 나온다. 뭐 약팀들 상대로도 무승부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게 거슬린다면은 무승부까지 찍어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승부 누를게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라요 대 소시에다드입니다. 라요는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강팀들과의 하드한 일정으로 1무 3패로 페이스는 좋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끌어가는 공수 밸런스는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상으로 공격수 세리오 카메오 그리고 팔라존 수비수 무민, 미드필더 은테카 이런 다수의 주전급 결장 이슈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결장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조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 맨유 상대로 원정에서 4대1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강팀들과의 매치업이긴 하지만 1무 4패로 페이스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주중에 대륙간 원정 일정을 치르고 이번 경기 리그 일정 원정까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일정 상당히 터프하고 주전 미드필더 루카스 시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번 시즌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저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리그 일정에서는 라요가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라요가 최근에 부상 인원들이 많긴 하지만 소시에다드가 최근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유로파까지 탈락했고 원정이고 휴식일도 짧습니다. 루카수 시치의 부상 이탈도 좀 크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경기
라요 승 간결하게 마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12번 경기 오사수나 대 헤타페 경기입니다. 자,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 발렌시아 상대로 홈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3무 2패로 조금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공수 밸런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홈에서의 경기력도 꽤나 좋은 편이라서 기대를 해볼 만한데, 이거 경기는 잘 풀어나가는데 승리로 연결시키는 힘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자, 헤타페는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AT 마드리드가 퇴장당한 이후로 지금 2득점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뭐가 됐든 간에 연패 탈출에 성공을 하면서 분위기를 조금 다 잡았습니다. 큰 결장 이슈는 없고요. 뭐 헤타페가 원정에서 이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직전 맞대결에서 헤타페가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전 상성은 헤타페가 오사수나 상대로 꽤나 많이 이겨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거 홈으로 치면은 오사수나가 상당히 해볼 만한 매치업입니다. 자, 간결한 포인트 잡고 배팅한다면은, 영희는 포인트를 빨리 잡으면은, 최근에 홈에서 7경기 중에 5번 무승부가 떴고요. 양팀 맞대결 시에 오사수나가 홈에서 10경기 동안 6번의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뭐 이럴 때는 그냥 간결하게 무승부 찍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가 제일 배팅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레스터 시티 대 맨유입니다. 레스터 시티는 직전 경기 첼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부상자들이 다수 복귀를 한 상황이지만 감독과 선수단의 불화도 존재하고요. 최근 리그 일정에서는 5경기째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식전 6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홈이지만 반등 포인트 없다라고 봅니다. 자, 맨유는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홈에서 4대1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상대 퇴장 이후에 2골을 더 밀어넣긴 했지만 오랜만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유로파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중 일정으로 인해서 체력적인 타이트함이 존재하고요. 여전히 다수의 부상 인원들이 있고 퇴장 징계로 수비수 패트릭 도르쿠까지 결장을 하게 됩니다. 자, 게다가 원정인 만큼 오늘 맨유 결코 쉬운 경기는 아닐 거라 봅니다. 자, 이번 시즌 2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2번 다 맨유가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최근에 상대전은 5연승을 기록하면서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급 차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레스터가 너무 약체라서 일단 이거 반대로 안 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맨유 승을 마킹해주는 건 일단 우선적으로 해주는데 최근 맨유도 경기력이 온전치 않고 타이트한 원정 일정에 부상 인원들도 너무 많습니다. 뭐 마킹을 조금 후하게 가져간다면 승부까지 눌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킹이 좀 모자른다 하면은 이거 단일로 그냥 맨유 승만 눌러서 그냥 레스터 반대 줄 마킹으로 가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AT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연장 승부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과 빡빡한 상대들을 만나면서 기세는 조금 꺾인 상황인데요. 홈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높은 팀이긴 하지만 주중에 연장 승부까지 갔고 휴식일도 바르셀로나보다 하루가 더 짧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미드필더 코레아까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쉬운 경기 결코 아닐 거라 봅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직전 경기 벤피카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정의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요. 주중 벤피카전 승리로 챔스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최근 10경기 8승 2무로 경기 내용과 별개로 기세도 상당히 좋고요. 크리티컬한 결장 이슈도 없고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약한 부분도 그렇게 있진 않기 때문에 오늘 기대치 높습니다. 자,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리그 일정에서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바르셀로나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번 경기 아주 간결한 포인트 잡고 가겠습니다. 자, AT 마드리드가 13일날 경기했기 때문에 휴식일이 바르셀로나보다 하루 짧고요. 연장 승부까지 갔고 그리고 패배하면서 또 8강에 진출 실패했기 때문에 체력과 기세가 동시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반대로 바르셀로나는 지난 주말 일정을 좀 스킵을 하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일정 간의 타이트함도 좀 약한 편이고 12일날 경기를 했기 때문에 꼬마보다 하루 더 휴식일이 부여가 됐고 8강 진출로 기세도 좋은 상황입니다.
과감하게 바르셀로나 승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승무패를 마킹할 때는 어느 정도 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A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에 아직까지 홈에서 패배가 없는 거 이거를 아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무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킹 아까우신 분들은 좀 과감하게 그냥 승을 눌러도 됩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온다면은 마킹이 한 32개에서 64개 뭐 조금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배팅 라인 쭉쭉 잡아드린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이런 건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같이 가시고 생각 다르신 분들은 좀 마킹 더 추가하시고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 그런 경기들에 대한 코멘트는 주말 라이브 11시에 진행하니까 11시 라이브에서 만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